미지의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곳 광산.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혁신을 낳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하며 유구한 자연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광산가치 발굴 프로젝트 도시광산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광산의 눈부신 내일을 펼쳐 보입니다. 도농 복합도시 광산, 그 가능성의 땅. 광산구는 대도시의 인프라와 농업 기반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도시적인 삶의 편리함과 전통적인 산업이 만나는 이곳에서 누룩이라는 전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 광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농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시도 같이 있고요. 광주광역시에도 광산구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또 평균 기온이 한 28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름에. 근데 그때의 그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습도와 온도가 누룩을 만들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누룩이 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공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생산물들이 우리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죠. 사실 이렇게 누룩을 만들 때는 뭐 밀기율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 생산이 되는 곳이 광산구고 그러다 보니까 누룩이 잘 만들어집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광산구. 풍부한 농산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발효의 최적인 기온과 습도. 이 모든 자연 조건이 어우러져 광산구의 누룩은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만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의 맛. 광산구의 누룩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누룩은 다분히 술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산업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천연 발효다 보니까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기, 최적의 기온과 습도가 어우러져야만 만들어지는 정직한 누룩. 이 누룩은 다분히 술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초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찾아간 곳은 화순의 어느 마을. 이곳에서는 누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쏟아지던 날, 제작진을 반겨주는 손질을 끝낸 밀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밀을 이렇게 잘 다져지도록 분쇄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 과정 이렇게 분쇄를 해야 누룩의 그 틈이 없이 잘 성형이 됩니다. 누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밀이 잘 다져지도록 분쇄하는 과정. 특히나 이곳에서는 우리밀을 고집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밀은 그 우리밀 아시죠? 전통 우리밀을 가지고 이제 유기농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직접 농사를 밀로 또 유기농으로 지어야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예. 직접 농사지은 우리밀로 만드는 누룩. 분쇄가 끝나면 한켠에서 다른 작업이 진행됩니다. 우선은 앉으셔서 이걸 완전히 이렇게 해서 가루 만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루를 만든다 생각하고 우알로 잘 하시면서 천천히 하고 계셔봐. 마치 어린 시절 모래를 가지고 놀듯이 잘 다져진 누룩을 두 손으로 비비는 사람들. 도대체 이 작업은 왜 진행되는 걸까요? 누룩을 틀에다 넣기 전에 이게 이렇게 꽉 뭉쳐 있고 이거 뭉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형을 하면 이렇게 눌러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펴보면 여기는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열이 더 많이 날 거고 여기는 열이 덜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누룩을 성형하기 전 공기 순환과 온도 전달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분쇄된 밀을 풀어주는 과정. 그런데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기에 하나둘 이곳으로 모인 걸까요? 저기 오신 분들은
우리 하순군 동면 자치위원회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서 이제 여기 발효 강의를 제가 하는데 우리 동면 주민들께서 발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주일에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이제 발효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을 받는데 이 발효는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이어 내려온 거라 만약에 누구라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시면 뭐 조금 많지는 않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발효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죠. 예. 시간 속에 잊혀가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 누룩. 술을 빚는 재료를 넘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누룩은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한 발효 과학의 정수이자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라져가는 누룩을 지키는 것.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선 직접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학과가 외식조리학과인데 우리 학생들도 누룩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느껴본 적도 없고, 특히 이제 한식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발효인데 발효의 가장 촉매자라고 할 수 있는 누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전통문화 유산이 사장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 발효라는 것들, 그 발효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지금, 우리는 우리 것을 알고 지켜야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누룩이 있으며 누룩으로 빚은 술이 발효를 거듭하고 이제 다채로운 식초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누룩을 만들면 그 누룩이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누룩이 완성이 된 누룩은 이제 1년 내내 써야 되니까 냉동실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냉동실에 보관해가지고 식초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한 10개씩 꺼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식초를 만드는데 누룩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중에 효모균이 꼬두밥의 그 당지를 먹고 막걸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막걸리를 만드는 기간은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이제 막걸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체에 걸러가지고 이제 그 물만 가지고 이제 초산 발효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걸러가지고 이제 초산 발효실에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온도를 한 32, 3도 정도 24시간 맞춰줘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초산 발효를 시키면 지금 이렇게 돼지감자 현미식초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그래요. 누룩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누룩이 발효제잖아요. 발효제. 그러니까 누룩 속에 어떤 미생물이 들었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누룩이 발효를 시켜서 최종 결과물인 식초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 이제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룩 속에 정말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했을 때 그 다양한 미생물이 만든 맛, 그 맛이라는 게 이제 유기산이라고 하거든요. 유기산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물질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 풍부한 품질이 결국은 식초 속에 녹아내린다. 그래서 누룩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점차 잊혀가는 듯했던 우리 전통의 누룩. 하지만 누룩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구수한 전통주 한 잔에서 새콤한 식초 한 방울까지 이 작은 덩어리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 누룩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